안녕하세요. 생명의 샘 샘터지기 최도숙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령과 기질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가지의 형태의 기질을 말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다혈질과 담즙질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우울질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우울질은 가끔 침침하고 어두운 기질로 표현된다. 실제로 우울질이야말로 다른 모든 기질 중에서 가장 풍부한 성품으로서 분석적이고 희생적이고 재능이 많고 예민한 감수성을 가진 사람이다. 그리고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예술을 즐겨 감상한다. 천성이 약간 내향적이지만 한번 감정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로 변화된 기분을 자아낸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황홀한 기분에 사로잡혀 지극히 외성적인 활동을 하는 때도 있다. 그러나 또 어떤 때는 실망과 침체된 기분 가운데 자신을 움츠리고 반항적인 태도를 취한다. 이 사람은 매우 충실한 친구가 될 수 있지만 다혈질처럼 그렇게 쉽사리 친구를 사귀지는 않는다.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려 나서지 않고 오히려 남들이 자기에게 오도록 한다. 그는 어느 기질보다도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인데 이는 그의 완벽한 성질이 자기를 믿고 의존하는 사람들에게 꾀를 부리고 쓰러뜨리는 일을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가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해서 사람을 싫어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다른 타입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울질도 역시 사람을 좋아하며 그들에게 사랑을 받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다. 그는 특별한 분석력을 가지고 있어 자기가 계획하고 있는 활동의 장애점과 위험성을 정확히 진단해낸다. 앞으로 올 공경과 문제점을 생각지도 않는 담즙질과는 대조적으로 우울질은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맞서 싸울 준비를 항상 갖추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서도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는 침묵을 지키는 가운데 혼자 그 일을 착수한다. 그가 한번 정서적 감정의 극한에 이르렀을 때 그는 훌륭한 천재적인 예술 작품을 낼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런 일은 깊은 실망의 기간이 어느 정도 계속된 후에 가끔 이루어지곤 한다. 우울질은 개인적인 희생을 통해 항상 생의 보람을 느낀다. 그에게는 가끔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고 또 가끔은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 힘든 일자리를 얻는 경우가 많다. 일단 선택하기만 하면 또 끈질기게 노력하고 추구하여 드디어는 성취한다. 성령에 의해 힘을 얻었을 때 우울질만큼 잠재 능력이 충분히 발휘되는 기질도 없다. 세상의 많은 천재들, 미술가, 음악가, 발명가, 철학자, 교육자, 이론가들이 이 우울질 타입의 사람들이다. 성경에 나타난 많은 특출한 인물들이 우울질의 기질을 많이 띄었고 또 모세, 엘리야, 솔로몬, 사도 요한 등과 같은 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우울질 타입에 속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은 흥미있는 일이다. 네 번째 형태의 기질은 점액질. 점액질은 히포크라테스가 우리 체내에서 조용하고 냉정하고 느리고 태평한 성질을 발생시킨다고 생각했던 어떤 액체의 이름에서 나온 것이다. 이런 사람에게 인생은 행복하고 유쾌한 것으로서 그는 될 수 있는 한 복잡한 문제를 멀리하곤 한다. 점액질은 항상 조용하고 태평스런 성격이어서 어느 환경에서도 복잡하게 구겨진 인상을 주지 않는다. 웬만해서는 화를 버럭 내거나 웃음보를 터뜨린 일이 없고 항상 감정을 잘 조절한다. 사람들과 대할 때는 다른 기질과는 달리 항상 무난한 태도를 취한다. 겉으로는 냉정하고 조용하고 어느 면에서는 소심해 보이기도 하나 실제로는 많은 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며 표면에 나타나는 것보다 훨씬 더 감상적이고 예술을 감상할 줄 아는 사람이다. 점액질은 사람들과 친근하게 지내고 또 시치미를 떼면서
구수하는 그의 유머 때문에 친구의 부족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 그야말로 수많은 친구들을 주위에 두고 언제나 미소 가운데 사는 사람이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 그들이 하는 일에서 유머를 곧장 찾아내고 이해한다. 다른 사람들을 모방하는 데서도 유능하다. 그가 재미를 느끼는 일 중에 하나는 다른 타입의 기질을 조롱하고 찔러보는 것이다. 그는 목적 없이 덤비는 다혈질의 열광적인 태도를 싫어하고 비난한다. 또 우울질의 우울한 기분을 증오하면서 그를 비웃기도 한다. 담즙질의 거품과 같은 계획과 야망을 완전히 무관심하게 지나쳐 버림으로 승리감을 느끼기도 한다. 점액질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복잡한 활동에 가담하지 않고 인생을 방관하는 입장에 서는 경향이 있다. 매일매일 하는 일 외에 그가 어떤 활동에 가담했다면 거기엔 어느 정도의 강제성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하는 활동의 의의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고는 볼 수 없다. 점액질이나 담즙질의 사회활동에 대한 견해는 같을지 모르나 그들의 반응은 전혀 다르다. 담즙질의 소유자 같으면 그의 성격상 좀 더 조직적인 위원회를 조직하고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합시다 라고 말했을 것이고, 점액질의 소유자는 똑같은 일에 대해 무슨 일이 이따위로 되어 간담? 아무도 이 일을 말하지 않은 참인가? 라고 말했을 것이다. 점액질은 천성이 친절하고 동정심이 많지만 실제로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 한번 일을 착수했을 때에는 가장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될 정도로 훌륭히 일을 해낸다. 자진해서 지도자가 되는 일은 없지만 지도자로 임명되었을 때도 역시 유능한 지도자로 활약한다. 여러 사람들 간의 문제를 화목하게 하는 이른바 평화를 창조하는 사람이기도 한다. 세상에는 이런 점액질 타입의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진 아름다운 일이 많이 있다. 외교관, 교사, 지도자, 과학자, 그 외 여러 가지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었다. 이제까지 여러분은 사람의 4가지 형태의 기질을 공부해왔다. 그만하면 어떻게 모든 사람들마다 각자 독특한 개성을 지니게 되었는지 알게 되었을 것이다. 앞에서 말한 4가지 다른 타입의 기질로 인해 개인의 차이점을 어떻게 이루고 있는가 하면 이것은 4가지 기질의 합성과 그리고 합성된 정도 등에 따른 차이점도 또한 큰 것이다. 그렇지만 어쨌든 모든 사람에겐 자기 나름의 뚜렷한 대표적인 기질이 있는 것이다. 이제 각각의 기질의 장점을 좀 더 알아보기로 하자. 제4장 기질과 그 장점. 다혈질. 다혈질보다 더 인생을 즐기는 사람은 없다. 자기 주위의 사물에 대해서 어린애 같은 호기심을 항상 품고 있으며 환경으로 인한 감정이 예민하여 불쾌했던 일도 환경이 바뀌면서 곧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생기가 없고 발랄하지 못할 때가 극히 드물며 웬만한 환경에서는 항상 휘파람을 불거나 노래를 부르며 행복하게 지내는 사람이다. 권태라는 단어는 그에게는 먼 단어이고 권태를 느끼기 전에 그는 이미 재미있는 일로 돌아서곤 한다. 다혈질의 진실되고 낙관적인 성품은 할레도비 박사에 의해 다음과 같이 표현되고 있다. 다혈질 타입의 사람은 요즘과 같은 세상에서도 능히 살아나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이지요. 지나간 일을 쉽게 잊어버려 과거에 골치 아프고 복잡했던 문제들을 머릿속에 남겨두는 법이 없다. 또한 미래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으므로 미래에 닥쳐올 공경에 대해서도 실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저 현재에 따라 살기 때문에 낙관적인 사람이 되기 쉽다. 사소한 일에도 희열을 느낀다. 오늘 일은 오늘로 즐기고 끝내며 내일도 오늘과 같은 좋은 날이 더 좋은 날이 되리라 믿는다. 그러나 이런 그의 사고방식이 늘 그런 것은 아니다. 그는 쉽게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그의 풍부한 정열은 때로 다른 사람까지도 그의 일에 함께 참여하게 하곤 한다. 어제 일이 실패했다 해도 오늘은 분명히 성공하리라고
믿을 만큼 낙천적이다. 다혈질의 외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쾌활한 성품은 그가 원래부터 사람을 좋아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보겠다. 그는 서로의 슬픔과 기쁨을 나누면서 어떤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을 좋아하고 새로운 친구 사귀기를 또한 좋아한다. 파티에서 남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고 혼자 빙빙 도는 사람을 볼 때 곧 자기의 일을 그치고 그 사람에게 가서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그의 일이기도 하다. 이렇게 사람을 좋아하는 그의 기질은 어디서나 나타난다. 부드러움과 동정심이 많은 점은 다혈질의 훌륭한 재산 중의 한 가지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다혈질보다 더 순수하게 대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는 문자 그대로 다른 사람의 좋고 나쁜 기분을 함께 나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슬퍼하라는 명령을 그는 쉽게 지킬 수 있는 성품이다. 특히 의사인 경우 그는 훌륭한 태도로 환자를 다룰 수 있을 것이다. 다혈질의 엄숙한 태도는 가끔 타인들로부터 오해를 받을 때가 있다. 다혈질의 감정이 너무 급속도로 변환하기 때문이고 사람들은 그간 남들의 감정에 순수하게 응답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혈질은 누구보다도 더 당신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다. 현재에 살며 그것도 즐겁게 사는 그는 그야말로 자기의 생활을 즐긴다고 볼 수 있다. 세상은 이런 쾌활하고 반응이 빠른 사람들로 인해 재미있게 된다. 하나님에 의한 훈련과 동기가 주어진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일꾼이 될 수 있다. 담즙질은 의지가 강하고 독립적이며 자신의 능력을 크게 신뢰하는 편이며 투쟁력이 강하다. 항상 활동하는 사람이지만 그의 계획은 다혈질의 계획과는 달리 조직적이고 의의가 있는 것이다. 한번 시도했던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목적을 향해 줄기차게 밀고 나가는 사람이다. 그야말로 이번엔 이 한 가지 일만 해봐야지 하는 식으로 일에 골몰한다. 복잡한 계획을 갖고 시작하지 않고 단순한 계획하에 시작하는 면에서 그는 그 일을 성취하고 만다. 아마 자기 자신은 자기의 방법과 계획이 다른 사람의 것보다 더 훌륭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의 성공은 훌륭한 계획보다는 오히려 결단력과 일에 대한 그의 집착력 때문이다. 담즙질의 기질은 어느 면에서 보면 생활의 실제적인 면에 너무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 모든 사물은 실효성을 기준으로 다루어지고 자기가 가치 있는 일에 종사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 때 그는 행복감을 느낀다. 단체적인 일에 대해서 무척 호감을 갖고 참여하고자 하지만 실무적인 일에서는 실증을 느낀다. 예민한 관찰력으로 순간순간의 상황을 파악하고 가장 실질적인 방법으로 그 일을 해결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담즙질의 소유자가 의사라면 특별히 긴급 환자들을 잘 보살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가 내리는 결정들은 이성적인 분석보다는 직감에 의한 경우가 많다. 담즙질은 원래 지도자적인 소질을 다분히 지니고 있다. 강력한 그의 의지는 그룹을 이끌기에 충분하고 모든 사람들의 훌륭한 판단자가 되며 긴급 사태에는 빠르고 대담한 태도로 일을 처리한다. 지도자로 임명되면 곧 일을 수락하거니와 때로는 자진해서 일을 맡고 나서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가끔 모든 일을 떠맡는 사람으로 불리운다. 그가 다른 사람에게 거만하게 대하지만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은 모두 그를 협조할 것이다. 담즙질도 역시 그의 천성적인 자기 신뢰로 인해 항상 낙관적인 생활을 하게 된다. 그는 또한 새로운 일을 시도해 보기 위해서 자기의 안전한 환경까지도 떠날 만큼 모범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고 때로는 남보다 앞장선 사고 방식을 가지고 앞서간다. 어떤 일의 상황을 평가할 때에도 그는 도중에 함정과
잠재되어 있는 문제점을 보지 않고 오로지 목표에만 중점을 둔다. 어떤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자기는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을 갖고 있다. 역경은 그를 실망시키지 못하고 그는 도리어 역경을 통해 그 일을 꼭 완수해야겠다는 욕망을 더욱 갖게 된다. 우울질. 우울질은 다른 어느 기질보다도 가장 풍만하고 예민한 성품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다른 기질에서보다도 더 많이 그리고 깊숙이 감상하며 또한 예술에도 남보다 뛰어난 사람이다. 정서적으로 예민하나 다혈질과는 달리 자기의 감정을 통해서 심사숙고하는 사람이다. 우울질의 소유자는 창작적인 추리에도 능란하여 한창 상상력이 활발할 때에는 가치 있고 건전한 창작물을 내기도 한다. 그는 또한 완전주의자로서 남들보다 더 높은 곳에 훌륭함의 기준을 두고 있으며 어느 분야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그의 포용력은 다른 사람을 훨씬 능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앞으로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되며 과거에 이루어진 일들과 결정들을 다시 생각하면서 만약 새로운 기회가 내게 주어진다면 좀 더 훌륭히 그 일을 처리할 텐데 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우울질의 분석력은 그의 완전주의자적인 성품과 합성되어 일의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 다혈질이나 담즙질과 같은 사람으로부터 어떤 계획이 제안되면 우울질은 그것을 즉시 분석하여 그들이 부딪히게 될 여러 가지 숨은 문제들을 골라내곤 한다. 그래서 그는 때로 그가 분석해서 나온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그 일을 반대할 경우가 많은데 이 문제들이라는 게 그에게는 퍽 중요한 것이다. 그의 분석적인 능력과 태도를 봐서는 그에게는 수학, 이론적인 과학, 의학, 건축학, 철학, 창작 문학 그 외 면밀한 것을 요하는 일이 적합하다. 다행스럽게도 우울질의 기질을 가진 사람은 충성스러워지려고 일부러 애쓸 필요가 없다. 그 질 자체가 충성스럽기 때문이다. 우울질은 다혈질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을 사귀려 들지는 않지만 한 번 사귄 사람은 문자 그대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정도로 그 친구들을 포용한다. 어떤 일을 주어진 시간에 끝까지 이끌고 나가서 완성시켜 놓는 일에는 그를 언제나 신임해도 좋다. 우울질은 앞에 나서서 일하기보다는 뒤에서 하는 일을 더 좋아한다. 때로는 지극히 희생적인 직장을 택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이는 자기 동료들의 발전과 이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시키고자 하는 그의 강렬한 욕망을 잘 보여준다. 그는 자기 능력의 한도를 잘 알고 있어서 자기가 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일은 맞지를 않는다. 자기의 생각이나 주장을 자진해서 발표하지 않고 덮어두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의견을 발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그는 항상 자기 자신의 독특한 의견을 발표하며 그 의견을 통해 그가 그 문제를 신중히 분석했으며 그의 의견은 잘 들어둘 만한 것이라는 평을 듣게 된다. 다혈질처럼 함부로 말을 하지 않지만 자기의 의견을 발표하는 데에는 꽤 야무지게 표현한다. 점액질. 점액질의 거침없는 유머는 그가 어떤 일을 신중히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며 그는 세속적인 일에서 재미를 발견하는 사람이다. 시치미를 떼고 하는 그의 거칠은 듯한 유머가 다른 사람들을 곧잘 웃기는 것을 보면 그는 유머와 상상력의 재능을 타고난 사람이다. 그의 기질은 카운셀러가 되기엔 안성맞춤이다. 다혈질이나 담즙질 같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고민을 오랫동안 앉아 듣지 못하는 반면 느리고 태평스러우면서 유연한 점액질의 태도는 그로 하여금 능히 남의 이야기를 다 들을 수 있게 한다. 또한 자기 자신과 고민을 말하는 사람과 늘 동일시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듣는다. 그리고는 충고의 말을 불쑥 쏟아내 놓는 게 아니고 차근차근 대화를 나눈다. 점액질의 경우 그의 명랑하고 훌륭한
성품뿐 아니라 그의 책임과 시간적인 계획을 잘 지키는 면에서는 믿을만 한 사람이다. 우울질처럼 이 사람은 퍽 충실한 친구가 될 수 있고 친구에게 완전히 빠지지는 않지만 불충실하게 대하지도 않는다. 점액질은 역시 실제적이며 능력 있는 사람이다. 그는 사과하는 데에 많은 정력을 소비하므로 그 결과 어떤 일의 상황을 잘 분석할 수 있게 된다. 그는 기분에 따라 즉흥적인 결정을 내릴 사람이 아닌 반면 적은 노력을 들여 일을 완수할 실제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사람이다. 그는 괴로움 속에서도 일을 잘한다. 실제로 그는 다른 사람들은 꼼짝 못할 환경에서 오히려 더 열심히 일한다. 그의 일의 결과는 항상 훌륭하고 깨끗한 결과가 된다. 비록 완전주의자는 아니지만 그도 역시 꽤 높은 수준의 정확성과 정밀성을 지니고 있다. 항상 바쁘고 크나큰 일을 하면서도 그의 책상이 항상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보면 다른 능동적이고 소란스러운 성품의 사람들은 항상 놀라게 마련이다. 그러나 점액질은 모든 것을 적재적소에 놓고 일하면 훨씬 쉽고 시간도 절약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 한마디로 말해서 종돈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개요. 위의 4가지 기질의 여러 가지 변화가 이 세상을 적당히 움직이게 하고 있다. 어느 것도 다른 성품보다 더 낫다고 할 수 없다. 모두가 그것대로의 장점을 가지고 있어 사회에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4가지 기질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익살스러운 말을 한 적이 있다. 천재적인 우울질이 고안한 상품을 근면한 담즙질의 소유자가 생산하고 멋쟁이 다혈질이 판매하면 태평스런 점액질은 그 물건을 즐겨 사용한다. 각 기질이 지닌 장점은 그 기질을 매력적으로 만들며 우리도 모두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얘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우리의 장점이 중요하듯이 우리가 지닌 약점도 중요하다. 어느 면에서는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그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 보기로 하자. 여러분들의 단점을 분석해 보고 그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과정이 되리라 믿는다. 객관적으로 자신의 약점을 분석해 보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와서 자기네들의 기질을 분명히 파악하고 좋지 못한 점들을 발견하고 많이 고치기도 했다. 사람에게 장점이 있으면 의뢰이 단점이 따르는 법이니까 자연스럽게 단점을 대면하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변화시키도록 하자.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 안녕히 계세요.